여러분 반갑습니다. 김강입니다. 본 방송은 전 북한 대학 교수가 북한 실상을 전하는 김은강 튜브입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6.25가 이제 보름 정도 남았습니다. 이번 6.25는 북한이 동족 상자를 일으킨 지 70년이 되는 날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이유 때문에 올해 6.25는 세간의 이목을 지금부터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니라 이날 대북 전단지를 100만 개를 살포하겠다는 탈북자들, 그리고 이들 지지 후원하는 애국 시민들을 일방으로 하고 또 이를 어떻게 하나 막아보려는 북한 김여정 일당과 통일부 등 남한 정부가 일방이 되어서 벌리고 있는 세계적 공방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벌써부터 쌍방 간의 치열한 공방이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대북전단 살포의 대부이고 맨 앞장에서 희생적으로 대북전단을 뿌리고 있는 박상학 대표의 결연한 의지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대북전단을 보내고 북한에서 난리치니까 이 남한에 있는 종북 좌파들 들고 일어나가지고 저를 완전 협박하고, 이게 평양입니까 서울입니까? 여기 남한 토종 빨갱이들이 지금 협박하는 게 그게 더 분노하거든요. 더 힘들고요, 그게. 내가 이 남한에서까지 이런 토종 좌파들 버러지 같은 놈들이 그런 공갈 협박받고 쭈그러들 바에 차라리 김정은이 총에 맞아주는 게 더 영광스러워요. 그거 괜찮아. 저 악마들 손에. 이미 전에 나는 북한 인민의 자유해방의 재단에 바쳤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건 절대 겁나 안 합니다. 제가 정말 분노하는 것은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찾는 자유 땅이라고 찾았는데 이 자유의 나라 일부 종북 좌빨들과 백개문들과 일부 언론이 우리를 괴롭히고 허위로 조작 공격하는 게 그거 분노하는 거지. 거기가 국민들께서 5천원 만원씩 후원하는 분들이 잠못 달고 그 선전에 넘어갈까, 그게 두려운 거지. 제가 김정은이 총에 맞아주는 건 전혀 두려워 안 합니다. 한편 이 반대쪽이라고 할 수 있는 여당과 정부도 전단 살포를 막아보려고 필사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대변인을 통해서 전단 살포 금지법을 제정해서 제도적으로 대북 전단 살포를 막겠다고 나섰고, 여당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인 김홍걸 의원을 통해서 이미 대북 전단 살포 금지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통합당도 박근혜 정부 시절 직접 겪었던 문제입니다. 원 구성이 완료되면 대북전단 살포 금지 입법을 완료하겠습니다. 한술 더 떠서 대통령의 수족인 정세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은 훈을 통해서라도 대북전단 살포를 반드시 막으라고 핏대를 꽂았습니다. 양쪽의 면면 그리고 대북전단에 대한 이런 입장들을 따져보면 이것은 단순히 탈북자들과 정부와의 이런 대결이 아니고 자유진영과 북한 그리고 친북진영과의 이념의 대결, 또 세의 대결이기도 합니다. 거창하게 보면 그렇고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족수공권인 맨주먹의 탈북자와 공룡가도 같은 정부와의 싸움입니다. 정부도 북한 정부만이 아니라 남한 정부까지 가세를 하고 있으니 그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나라의 실상입니다. 그러니 이 대결이야말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계적 대결의 승부는 어떻게 될까요? 현실적으로는 공룡 같은 정부, 거듭 말씀드리지만 남한과 북한 정부가 한 통속이 되어서 벌리는 세의 대결이라 아마 대북 전단은 하늘을 날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까? 혹시 5.18 때처럼 군을 동원해서 탈북자들을 탄압하면 맨주먹의 탈북자들 무슨 용 빼는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 거구의 어른인 골리앗의 한 줌에도 잡히지 않는 소년 다윗이 지혜와 돌팔매질로 때려 눕힌 것과 같은 그런 이변이 일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니, 꼭 일어날 것입니다. 김정은과 김여정의 살해 협박에도 절대로 굴하지 않고 탈북자들은
반드시 6.25에 대북전단을 북한 주민들에게 꼭 보낼 것이라고 저는 장담합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분명한 사실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6.25에 틀림없이 어떤 반대에도 어떤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대북전단이 나를 것이다 라고 장담하는 데는 그저 제가 담보도 없이 배통 내미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가능한 이런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대북전단을 성공적으로 날릴 수 있는 방법과 수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한두 가지가 아닌 5가지나 말입니다. 무엇보다도 박상학 대표는 남한과 국제사회에 엄숙하게 밝힌 것처럼 목숨을 걸고서라도 6.25의 대북전단을 반드시 날리려 할 것입니다. 박상학 대표 한다 하면 반드시 해왔던 그런 사람입니다. 참고로 2014년 10월경에도 지금 못지않는 그런 반대 상황이 조성됐습니다. 바로 그때 북한이 NLL에서 남한이 해역으로 함포를 쏘았던 바로 그 직후였죠. 박상학 씨와 대북전단 종국연합이 합세해서 규탄비라를 날리려 했는데 종북 좌파 단체들이 지역 주민들을 부추겨서 이를 막아나섰습니다. 경찰도 대규모 병력을 동원해서 강력하게 저지했고요. 하지만 박상학 대표는 이처럼 첨예한 대립과 사투를 건 싸움 속에서도 끝끝내 지혜를 발휘해서 대북전단을 날리고야 말았습니다. 그날의 영상 잠깐 보시겠습니다. 보수단체 회원들이 결국 대북 전단 살포를 강행했습니다. 운종의 임진각 주변에서 찬반단체 사이에 대치가 이어졌는데요. 결국 전단 살포는 해가 진 뒤 김포 지역으로 자리를 옮겨 기습적으로 이뤄졌습니다. 전단 살포는 그야말로 기습적으로 강행됐습니다. 저녁 7시 반쯤 임진각 주변에서 전단 살포가 무산돼 철수한 지 1시간여 만입니다. 보수단체 회원들은 풍선 충전용 가스통을 실은 트럭을 타고 김포 지역으로 이동해 전단 2만 장을 풍선 하나에 실어 날려보냈습니다. 전단에는 북한의 3대 세습을 비판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이런 이제 잔인한 폭력 갖고는 진실편지를 막을 수 없다는 걸 국민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뜻하지 않았지만요. 부득이 이렇게 지금 공개적으로 하게 된 거죠. 결국 임진각 주변에선 날개란이 날아다니는 등 온종일 양측의 충돌이 이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진보단체 회원이 전단이 담긴 상자를 훔친 혐의로 경찰에 연행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대규모 경력을 투입해 충돌에 대비했지만 다른 지역에서 이루어진 전단 기습 살포는 막지 못했습니다. 둘째는 혹여 군경의 제압으로 박상학 대표가 실패하는 경우에도 대북전단은 꼭 나를 것이라는 겁니다. 정부는 아마 당일날 경찰 병력을 동원해서 박상학 대표와 그의 동생 박정호 대표를 꼼짝달싹 못하게 겹겹이 쌓고 전단지를 뿌리러 가지 못하도록 막아놨을 겁니다. 아마 그리고 김포, 파주, 임진각 등지를 비롯해서 전단지가 날아갈 수 있는 민통선 지역에 군까지 동원해서 전단 살포를 원천 막을 가능성이 100%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북한의 대북 전단을 뿌리는 단체는 박상학 대표의 자유북한운동 연합뿐만 아니라 많은 단체들이 또 있습니다. 참 많습니다. 잘 알려주고 공개된 단체도 많지만 전혀 알려주지 않은 비공개 활동을 하는 단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들 중에서 2개 단체 대표들과 단독 인터뷰한 육성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들 단체들은 지금까지 거의 10년 넘게 남한과 지호 중국 도문에까지 가서 북한 전역에 수만 장의 비라와 소책자를 뿌려온 모 단체들입니다. 이 단체의 이름을 보안상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이름을 알려드리면 군경이 그쪽으로 몰려가서 또 해방을 놓기 때문이죠. 그리고 목소리도 변조하겠습니다. 먼저 A단체 대표와의 인터뷰입니다. 저희 단체는 공개하지 않고요. 조용히 해왔는데 이번에 김여정이가 전단을 보냈다고 해서 대한민국을 협박하고 또 남한 정부는 거기에 발 맞춰가지고 기다렸다는 것이 지금
김여정이 말 한마디에 머리 급석거리고 대학이 하란 대로 따라 뭐 하는 것 같은데 김여정이가 뭐 말하겠으면 말하고 뭐 정부가 하겠으면 하고 우리 관계 안 합니다. 그래서 유교의 진실을 알리고 유교가 어떻게 해서 밟아지는지 거기서 김일성이 어떤 만행을 저질렀는지를 그 내용을 담아가지고 서리 없이 소문 없이 조용히 저희들은 누구 할 겁니다. 어쨌든 그 풍선이라는 것이 바람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바람이 북한으로 가다면 저희들은 무조건 할 겁니다. 다음은 또 다른 전단지 살포 조직의 대표인 박모 씨의 인터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조직은 말이죠. 멤버들이 전부 다 직장에 다니는 이런 탈북민들입니다. 그들은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아서 거의 5년째 자주는 아니지만 바람이 좋은 날을 골라가지고 북한에 손으로 쓴 편지 그리고 성경을 전단에 담아서 날려왔습니다. 우리는 이번에 많은 힘을 얻었습니다. 예, 저쪽에서 실직 전단이 와서 사람들한테 전달돼서 또 불안함을 느끼는 표현까지 해주셨으니까 김여정 동지를 우리 홍보위원으로 위촉을 하고 6.25로 관련해가지고 바람 방향을 고려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바람 감날자를 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주간 동안에 준비를 해가지고 어느 때보다도 또 신심에 넘쳐서 2배, 3배 역량을 바쳐서 이제 다른 단체들과 협력해서 진행할 것입니다. 이번에 박상학 대표님이 많은 수고를 하시고 공격을 당했는데 오늘 소식을 보니까 통일부에서도 이제 오히려 박상학 대표 설립 허가를 취소하고 고발을 했던데 너무 격분을 금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지만 통일부에서 오히려 방조를 준 것이 아니라 이때까지 개방을 놓고 방해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더 힘을 합해서 박상학 대표 돕고 이 기회에 우리가 더 많이 연대해서 많은 것을 보낼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박상학 대표나 동생을 붙들어 놓고 삐랄 뿌리지 못하게 하더라도 다른 단체, 다른 조직들이 아마 대신해서 그날 여기저기서 전단지를 뿌릴 것입니다. 셋째는 대북전단 말이죠. 6.25에 정부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불쑥불쑥 하늘로 치솟을 것입니다. 아마도 정부는 당일날 민통성 지역에 집중해서 군경을 배치하고 물새 틈 없이 경계망을 펴고 나설 겁니다. 하지만 이 전단 대북 풍선은 꼭 민통성 지역에서 뿌려야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람만 맞으면 그날 민통성 지역 외의 임의 곳에서도 충분히 뿌리면 북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민간 대북 풍선을 처음으로 개발하여 15년째 아주 성공적으로 날려오고 있는 대북 풍선이 원조인 이민복 대북 풍선 단장은 며칠 전 저희 김강 튜브에 출연해서 그 가능성을 정확히 밝혔습니다. 그 영상 잠깐 보시겠습니다. 그러니 군경이 숱한 무력을 동원해서 민통성 지역을 에워싸고 있지만 그것만 막으면 될 것 같지만 대북풍선은 그곳이 아닌 서울이나 경기도, 충청도, 강원도 어느 지역에서든지 바람만 맞으면 꼭 날 것입니다. 바람에 편석풍이 분다든지 아니면 남서풍이 불면 별 수 없지만서도요. DMZ로부터 먼 곳에서 대북풍선이 오르니 북한은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깊은 심야에 날리기 때문에 인근 주민들도 북한도 어느 누구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네 번째는 바다를 통해서도 대북 전단이 살포될 것입니다. 아주 오래 전부터 서해 바다를 통해서 페트병에 손가락 비라 그리고 쌀, USB 수만 개 뿌려온 탈북자 단체가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이번에는 김치통에다가 전단지, 쌀 등 대북 물자를 넣고 그것을 김정은이 머리 그림으로 포장해서 보내는 그런 단체도 있습니다. 이 단체 대표에게 왜 하필이면 김정은이 머리 그림으로 포장했느냐 물어봤더니 김치통에 들어있는 바로 저 쌀을 먹으려면 최고 존엄이 얼굴을 칼로 자르는 그런 용기를 가지게 하려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포장했다고 합니다. 참 대단한 발상입니다. 다섯 번째로는요. 6.25 날에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도 전단은 날아갈 것입니다. 다 밝힐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들이 지금 강구되고 있습니다. 그것들 가운데서 딱 한 가지만 제가 실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아마 처음 보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어릴 때 여러분들이 좀 썼을 겁니다. 이게 특수한 고무총입니다. 양쪽 고무총 아시죠? 예, 그래서 양쪽에서 한쪽, 다른 쪽에서 한 사람, 양쪽에서 잡아당기고 두 명이 앞에서 당기고 뒤에서 여기다가 전단 꾸레미나 USB 꾸레미들을 놓고 잡아당기면 쫙 늘어납니다. 그렇게 해서 팍 놓는 순간에 바로 여기에 있는 물건 3kg까지 약 400야드, 그러니까 한 430m까지 너끈히 날려보낼 수 있습니다. 이 특수고무총들을 북중 국경 마을들이 서로 마주 보이는 해산과 도문, 신우주 이 세 곳에 며칠 전에 택배로 보내졌습니다. 압록강과 두만강역에 가서 보면요, 북한 사람들이 빨래도 하고 모욕도 하는 모습이 코앞에 보일 정도로 아주 서로 맞닿아 있는 그런 국경 마을들이 많습니다. 거기 가서 이렇게 장정 셋이 좀 야밤에 이걸 갖다가 이것을 갖다가 쫙 잡아당겨서 여기다가 우리가 보내려고 하는 전단지와 그리고 대적 물자들을 넣어서 팡팡 쏘면 그대로 북한의 주민 민가에 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 일은 요즘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갈 수는 없고 해서 조선족과 중국 한족 협조자들이 이 일을 해주게 됩니다. 이미 얇은 비닐에 인쇄한 손바닥 크기의 전단지 수만 장이 현지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중국 현지에서 인쇄를 했습니다. 정말 이걸로 팍팍 날리면 전단지 북한 마을에 무사히 날아갈 수 있을까요? 저희도 테스팅을 위해서 한강에 나가서 직접 이 특수 고무총으로 물건을 날려보았습니다. 실험하는 영상을 직접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이거 생각지 않게 아주 구닥다리지만은 이게 정말 용을 쓰네요. 이런 것들을 북중 국경 마을에 많이 보내주면 여기서 팡 저기서도 팡 북한 주민들에게 다이세 그런 돌팔맹이처럼 날아갈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지금 400야드밖에 지금 못 가기 때문에 좀 더 먼 곳에 보내기 위해서는 이 고무줄이 말입니다. 이게 좀 더 질기고 잘 늘어나고 멀리 당겨지도록 이런 재료가 보강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김강튜브는 이것을 다각도로 그 재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에 400야드 아니라 800, 1000야드까지 날아가는 이런 특수총이 온다면 그때 제가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말이 난 김에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 세계의 정보를 보내주기 위해서 저희 탈북자들이 몇 가지 고심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NK지식인연대는 평양을 종조준해서 평양 시내다 이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것 그 자체는 핵보다 더 무서운 것이라고 하는 것에 저희가 목표를 두고 지능형 대북풍선 그리고 드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바람에 따라서 대북풍선이 그 침노가 결정되지만 여기에 추가적인 IT 장치를 설치한다면 이것이 평양으로 가도록 풍선을 유도할 수 있고요. 드론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평양까지 갔다 오면서 그러면서 또 어떤 저가격으로 성능이 높은 이런 드론들을 연구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필수적인 성능들, 기능들을 제가 체크를 하고 해당한 업체들을 찾고 있는데요. 지금 제일 가능성이 높은 것은 미국의 드론 업체들입니다. 그런 업체들하고 그런 제일 그 선두사로 있는 업체들과 한번 컨택도 해봤습니다. 그 밖에도 저희들은 북한 내에서 핸드폰과 같은 모바일 기기와 그리고 컴퓨터와 노트북과 같은 이런 첨단 IT 제품들이 이게 쭉 보급되고 있는 이런 상황을 감안해서 동서해안을 통해서 북한 주민들의 꿈에도 그리는 국제 인터넷을
접속하기 위한 그림자 인터넷 연구에도 저희가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시청자들께서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준다면 저희들이 더 힘을 내서 연구를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가 몇 밤을 패든 몇천 밤을 패든 그것은 문제가 없지만 가장 애로는 재료와 수단을 구입하는 데 필요되는 자금, 이게 너무도 부족합니다. 우리 애국 시민들께서 십시일반으로 후원을 좀 해주신다면 저희들이 연구가 더 빨라질 것입니다. 후원 계좌를 여기에 올렸으니 꼭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보름밖에 남지 않는 6.25 탈북자들과 남한 그리고 북한 정권이 합작 세력 사이에 이 세계의 대결이 바야흐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물밑에서는 이 거대한 소용돌이가 일고 있습니다. 반드시 6.25의 대북 전단이 하늘을 치솟고 바다를 가르며 북중 국경 마을이 바람을 타고 북한 주민들에게 대북 전단이 꼭 보내질 것입니다. 햇볕을 손바닥으로 가릴 수 없듯이 북한 주민들에게 세상의 진실을 전하고 그들이 노예의 쇠사슬을 스스로 끊어버리도록 힘을 주는, 지혜를 주는 이 정의로운 싸움은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위대한 대한민국과 정의롭고 자랑스러운 우리 국민들을 호구로 알고 함부로 공갈 협박하고 우롱하는 김정은과 김여정의 콧대를 보기 좋게 꺾어버리고 다시는 단 한마디도 씹어리지 못하도록 엄하게 다스려야 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시간을 들여서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